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계획한 일, 또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중진공의 기관장으로서 2025년도에는 어떤 경영활동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장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중소기업들의 우리 기관이 정책 자금만 융자해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수출, 인력 지원, 연수, 창업 지원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다녀보니까 현장에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벽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전부 SNS로 또 신청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자금 신청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한 10배, 20배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정리정돈해서 네. 하는 그런 일에만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신청주의의 어떤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소통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를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서 좀 현장과 소통을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던가요? 크게 저희들이 딱 대비를 해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 자금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겠다.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는 인력 문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관세 문제로 인한 수출 문제. 네.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5년에 추진했던 좀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들은 항상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 뭐니 해도 머니가 뭐 제일 네. 이 정책 자금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정책 자금도 뭐가 중요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적시에 공급하도록 아주 저희들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으로서는 소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이럴 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다가 네.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소공인을 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마이스톤 자금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스케일액 금융이라고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네. 하는 사업들을 시작했는데 스케일업 금융은 좀 더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점프업 프로그램이라고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인력 문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현장 인력이지 않습니까? 네. 현장 인력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비자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븐 포 비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숙련공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2년 단위로 갱신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했고요. 네. IT 인력 문제가 또 큽니다, 이게. 국내 대학생들이나 유능한 인력들은 IT 관련해서는 그 1단계는 판교, 2차 저지선이 기억 용인하면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 지방으로는. 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IT 인력을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연계시키는 사업, 이런 것들도 해왔고요. 인력을 구하는 중소기업, 또 직장을 찾는 구직자, 이렇게 네. 매칭을 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거의 한 5천여 명 가까이 저희들이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수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관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라 그러니까 당장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관세로 인한 경영에 위기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렸고, 네. 그다음에 수출 바우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해결해 나도록 그래 노력했습니다. 네,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사장님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서 경남 지역의 문제를 해소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그 경남 지역에 가서 간담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시설 자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수주를 갖다가 뭐 한 50억 이래 하다가 갑작스럽게 100억, 300 수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려 그러면 시설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설을 늘리려 그러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는 과거에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시설 자금 지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게 되면 너무 늦어서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견적을 냈다, 수주를 받았다 이런 견적서만 내면은 일단 그걸 진행을 시킵니다. 진행을 시켜서 마지막 경우에 우리가 돈을 딱 집행할 단계에 가서 계약서를 내도록 하는 요걸 우리가 새롭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운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국제 운송 지원을 우리가 통상 한 3천만 원 정도 해줬었는데 누적 그 통계로 누적 그 금액으로 그것을 너무 적다. 수출 어려움이 있으니 좀 늘려달라 그래서 약 2배로 늘리는 그런 사업도 진행한 게 경남에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해결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좀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있으실까요? 우리 경남이요, 미국과의 관세 그 협상에서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가 협정이라고. 네. 배를 미국과 같이 함으로써 그걸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관세를 낮추는데 큰 성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남이 아주 큰 역할,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한 거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라고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해서 그 네트워크는 뭐냐면 대기업이 선정한 협력사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수주만 했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미리 돈을 줍니다. 발주서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원료비나 이런 게 없어서 생산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자금 애로를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납품하게 되면 대금 우리가 대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이 어떤 사업으로 또 바꾸어서 아주 좋게 미래가 보여지는 사업으로 전환할 적에 관계되는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전환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거는 잘했다고 아주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 그런가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예상되는 기업 환경과 중진공의 정책 지원 방향은 무엇인가요? 26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약 2%의 경제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현장의 의견들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해외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등등 네. 불확실한 상황이 대두되기 때문에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뭐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I를 통해서 새롭게 혁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새롭게 변화하는 이 산업 구조 내에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처져버리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신산업 전환이라든지 AI로 인한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수출 지원 이 부분은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출하지 않고는 생존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해외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원 안 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외 법인에도 직접 지원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난 문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물론이고 AI에 대한 인력들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만들고 등등 해서 정말 인력 지원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력 지원에도 여러 가지 영향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을 그냥 놔두면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은 완전히 기업이 소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쌓아온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고 또 기업을 살려야 거기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의 몇십 개 가족이 다시 살 수 네.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네. 그래서 재기 지원, 안전판 마련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대외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지원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경남에는 그 조선, 우주항공, 방위,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아주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AI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AI 역량 강화에 아주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계약학과.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AI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확산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고등학교라든지 기술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AI 교육을 체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전국에 연수원이 6군데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동안은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전환을 해서 AI 교육센터로 만들어서 연간 약 12,000명씩 향후 5년간 6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서 AI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AI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망한 AI 청년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미래 산업 구조 개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책 자금 융자, 투자 유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선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자금난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애로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송 공연 대출이라든지 스케일업 금융이라든지 점프업 금융이라든지 혁신 성장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금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네. 타이밍과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현장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고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자금 지원이라는 게 1억이 필요한데 우리 가령 5천만 원밖에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기업 사정상, 네. 우리 기관상 또 여건상. 그러면 5천만 원 지원하면 50%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50% 효과가 나오지 않고 10%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뭐 기보라든지 보정기관, 뭐 무보라든지 등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우리는 융자를 해주지만 그쪽에는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까 네. 또 은행에도 대리대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함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는 뭐냐 가장 어려울 때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서 거의 진짜 기업이 완전히 지금 극한 상황에 몰릴 지경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것도 제대로 그런 필요한 기업에서는 꼭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다면은 좀비 기업은 물론 배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다시 살아올 수 있고 기업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CEO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EO를 직접 접촉하면서 그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드는 것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빌려줄 때는 우리 중진공이 천사로 보인답니다. 네. 그 2년 거치 이제 상환을 하거든요. 3년 상환. 시설은 뭐 4년 거치 6년 상환 이런데 네. 상환될 때 되면은 악마로 보인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때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넘어가는데 네. 그게 안 될 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상환조회라든지 상환 연장이라든지 정말 그 기업이 다시금 미래 시간을 좀 지나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감으로써 기업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가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정말 지금 관세 문제로 우리 수출이 큰 난제에 처해 있는데 네. 대기업보다도 또 중소기업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 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수 강소기업이라고 있어요. 내수에 대해서는 강한데 아직 수출을 못하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 지금 보면 말입니다.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물류 지원을 저희들이 제대로 해줘야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새는 온라인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효과도 커지고 그 부분에 수출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저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고비저 코리아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아주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수출하는 데 도와주면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류 비용이 가장 부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물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물류 지원 비용을 배로 좀 늘려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조금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네.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인천국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은 인천공항이 하고 그 안에 시설 모든 관리는 우리 저희 기관이 맡아서 하는 건데요. 26년 한 6월까지 1단계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네. 6월부터 한 7월부터 9월까지는 시험 가동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운영사에다가 넘겨서 가동을 해서 연말 내서 내년 초부터는 완전 가동을 할 계획인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제품만 갖다 놓으면은 완전 풀필먼트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를 잘 운영하도록 해서 네. 수입을 통해서 그 수입을 중소기업에 돌려줌으로써 현재 물류 비용보다 한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나 등등 이런 기관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커머스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또 추가적인 지역 기업의 애로를 말하자면 인력난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인력난 문제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 지역에 관계되지만 우리 경남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이 우리 경남에서도 가장 고령화가 높고 젊은이들도 많이 떠나고 네. 그죠 여러 가지 인구도 감소되고 네.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와 있으니까 네.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고요. 네. 현장에 가서도 많이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보면은 경남의 제조업은 이제 조선이나 뭐 방산, 자동차 이런 데도 아주 괜찮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경남에. 그렇지만은 경제가 잘 좀 돌아가서 중소기업들이 괜찮다고 해도 네. 인력이 없으면 수주받은 걸 다 생산도 못할 상황인데요. 그죠?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중진공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든지 기업 인력 애로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또 유학생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유학생이 한 27만 명 와 있어요. 네.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IT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저희들이 활용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23년 말에 저희들이 교정본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 1월 초에 1월 달에 홍천 희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그게 한 20명이 세준 FMB라고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성과가 괜찮아서 이번에 경남에도 사천에 한 기업이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잘 적응을 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인건비를 통상 한 최저임금이 한 70% 주거든요. 기업도 이기고. 네. 그러다 보니 그걸 잘 저축을 하면 나가서 생활하는 데도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인력들도 그걸 보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지역 주력 산업이 호조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더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경남 지역 주력 산업이 조선, 방산 네. 등등 그죠 원전 이런 등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산업 성장 프로젝트라고 공동사업전화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레전드 50 2.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레전드 50은 뭐냐 하면은 리전, 지역, 플러스 엔더. 지역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한다. 네. 그거에 50% 이상을 올린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 방산, 원자력 등등 우리의 그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에 연관된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중요한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앵커 기업들 그러니까 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늘리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지역 주력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남 지역은 뿌리 산업 등 전통 제조업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이 또 이게 특히 사출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죠? 주물이라든지 네. 소부장, 소위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계 산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산업들인데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오래됐습니다. 네. 상관제가 40년, 50년, 길게는 5, 60년, 짧게는 한 30년 다 넘은 사업이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을 DX,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AX, AI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화하고 디지털하고 AI 전환을 통해서 신사업으로 구성해서 다시금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특히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유럽 같은 데 수출도 못하고 앞으로 계속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소부장, 뿌리 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특별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에서 AI로 전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컨설팅 교육도 한다든지 바우처도 지원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그 뿌리 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요. 시청자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먼저 진주에 우리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진주 시민들 또 경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역이
진주에 와서 있으면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참여하든지 지역 물품 사용,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해온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이라든지 또 중고등학생에 대한 컨설팅 지도, 진학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등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한 가지 간단한 걸 소개드리면은 저희들은 6개 연수원이 있는데 6개 연수원을 완전히 국민들께 개방했습니다. 창원 진해구 용원이란데 네. 우리 경남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 개방해놨으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참고로 지난번 군항제 할 적에 벚꽃축제 할 적에 네. 완전 개방을 해서 시민들께 직접 사용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남 지역 주민들과 저희 중진공이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공단의 올해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중진공으로 삼행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띄워드릴게요. 예. 네.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중진공은 진짜 성장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 투명한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가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네, 삼행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의 신년 특별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